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인식론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은요, 이 오랜 논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하는 이론, 바로 통일 인식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모든 건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죠. 자, 지식에 대한 이론을 만들려면요, 무조건 답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든 이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의 기원, 대상, 그리고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철학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특히 지식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기원 문제를 두고 두 개의 거대한 진영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바로 경험과 이성이죠. 화면 왼쪽을 보시면 경험론은 로크나 휴움 같은 사상가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분들은 우리 마음을 텅 빈 백지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지식은 감각 경험을 통해서만 채워진다고 본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이성론,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지식은 원래 우리 안에 순수한 이성 속에 이미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에만 의존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험론의 끝에 다다른 휴움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조차 그냥 우리 마음의 습관일 뿐이라고 말해요. 결국 확실한 지식은 없다는 회의론에 빠지게 된 거죠. 이성론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릿속 순수한 이성만 가지고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현실 세계랑 동떨어진 거죠. 완벽해 보이지만 텅 비어있는 그런 독단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이 양쪽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본 두 명의 천재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경험과 이성을 하나로 합치려는 어마어마한 시도를 하죠.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는 경험이라는 내용물이 우리 마음에 원래부터 있던 형식이라는 틀을 만나야만 비로소 지식이 된다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하지만 칸트 이론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정신의 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삶을 그 자체의 진짜 모습은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랑 진짜 현실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워버린 셈이죠. 두 번째 주자는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바깥 세상이 우리 의식에 거울처럼 반영되면서 지식이 생긴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진짜인지는 실천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식이 그냥 세상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며 통일 인식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통일 인식론은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이거 그리고 저거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기원, 대상, 방법, 이 세 가지 질문 모두에서 대립하던 관점들을 전부 끌어안는 거죠. 경험도 맞고 이성도 맞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통합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 작동 원리는 바로 조합입니다. 조합은요, 그냥 세상을 비추거나 반영,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랑 내 안에 이미 있는 기준을 서로 대조해서 맞춰보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보는 모양의 의자를 봐도 아, 저것도 의자네 하고 알아보는 것처럼요. 그럼 방금 말한 그 내 안의 기준은 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원형입니다. 원형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청사진,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원형은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새겨진 본능적인 이미지인 원형상, 그리고 세상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틀인 관계상, 마지막으로 살면서 얻게 되는 경험적 관념,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그러니까 타고난 것과 배운 것이 결합된 아주 강력한 복합체라는 겁니다. 자, 이 원형을 가지고 우리의 인식은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감성 단계에서 외부 정보가 들어오고요. 둘째, 오성 단계에서 마음속 원형과 이 정보를 조합해서 아, 이건 사과구나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마지막, 이성 단계에서 이렇게 얻은 개념들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이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현대 과학, 특히 뇌과학과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철학에서 말하는 감성, 오성, 이성의 3단계가 놀랍게도 우리 뇌의 감각 영역, 연합 영역, 그리고 전두엽의 기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철학적 모델이 뇌과학원으로 증명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통일 인식론은 아는 나와 알려지는 대상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우리 내면의 기준인 원형을 가지고 외부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지식이 성립된다고 설명하는 정말 통합적인 이론인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의 알미라는 게 세상과 내 안에 원형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라면 여러분의 그 원형을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꾸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